안녕하세요. 번역가 해밀입니다. 언니한테 물어봐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영상 올리고 나서 질문이 올라와서 오늘은 번역가 FAQ가 아니라 Q&A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해 드릴 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번역 스터디 2기 모집 계획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번역 스터디 1기 분이시고 클래스 101 수강도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2기 스터디 모집 계획이 없는지 물어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번역 스터디는 뭐야? 클래스 101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터디는 제가 올해 1, 2월에 진행을 했었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번역 첨삭 스터디예요. 그래서 강의는 따로 하지 않고 제가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심리학서 이런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의 일부분을 보내드리면 번역을 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첨삭을 해서 첨삭문과 함께 간단한 번역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자료라 함은 해당 분야를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 책의 독특한 표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한 표현을 어떻게 풀어줘야 좋을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은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을 진행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코칭권을 신청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장르 한 가지를 골라서 첨삭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클래스랑 스터디랑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시면 번역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으실 수 있고 번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번역투 등을 짧은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번역의 기초를 쌓고 싶은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는 첨삭을 여러 번 받으면서 본인의 강점을 알고 또 보완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첨삭권을 구입한다고 해도 첨삭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첨삭을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또 따로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도 수강생들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인 것 같고 또 1대 다수 수업이다 보니 댓글을 달아도 제가 댓글을 좀 늦게 달아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스터디는 번역 첨삭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또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판 번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또 스터디를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두 가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둘 중 하나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클래스랑 스터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2기 스터디를 모집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스터디원 분들과 친해지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거는 참 기쁜데 첨삭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성격이 꼼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봐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현재 클래스 101 수업을 다 들으시고 저에게 첨삭 요청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제가 1월까지는 아마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월 이후에 좀 한가해지면? 한가해질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말고 새로운 클래스를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클래스를 열었으면 좋겠다. 혹은 스터디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역가들도 사전을 굉장히 많이 찾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번역가도 모르는 단어가 맞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을 찾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모르는 단어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나, 다른 용법이 있나, 혹은 마음에 쏙 드는 표현이 없는데 사전에는 혹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봅니다. 어떤 사전을 이용하는지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네이버 사전 이용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편해서 그냥 제 컴퓨터 인터넷 창을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이버 창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네이버 사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나온 단어나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일일 사전을 검색합니다. 일일 사전에도 여러 가지 사전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표현이 없을 때는 유의어 사전을 뒤집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거나 마땅한 표현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전문 용어를 검색하는 방법. 먼저 출발어가 일본어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를 우리나라 검색 엔진에 아무리 넣어도 제대로 된 뜻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야후 재팬에 검색을 하는데 이때 검색의 목적은 그 전문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영문명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문명을 검색하고 나면 그걸 구글에서 돌려서 그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표기하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분야의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편리한데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분야를 번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 넣어드렸죠? 네, 의학 검색 엔진인데요. 번역을 하고 나서 해당 용어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사용되는 용어와 해당 용어의 영문 표기와 관련 용어가 함께 검색되기 때문에 단어 확장에도 좋습니다. 경제경영 분야를 번역할 때는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사이트 링크는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Q&A 시간에는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던 거기도 하고 또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한 번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번역가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